네, 안녕하세요. 홍승혜 강사입니다. 일단 파워 도구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다양하게 편집하는 건데, 뭐 재생 속도를 조절한다던가, 내지는 뭐 줌인, 줌아웃 효과라든가, 뭐 그런 역동적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 디렉터를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 최대 편집 기능 눌러 놓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네, 파일 메뉴를 눌러주시면 가져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메뉴가. 가져오기에서 미디어 파일이라고 눌러주세요. 가져오기의 미디어 파일입니다. 네, 미디어 파일을 눌러 놓으시고요. 다운받아 놓으신 파워 디렉터 예제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저는 지금 2개씩 다운로드가 됐는데 여기 파워 디렉터 예제라고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 명령을 눌러주세요.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룸에 지금 방금 가져온 미디어가 있어요. 영상이에요. 예,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가져오실 때요. 현재 제가 촬영한 동영상은요. 선생님들이 카메라로 촬영할 때 16대 9 비율로 촬영하고 4대 3 비율로 1대1 비율로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파워 디렉터에서 동영상을 제작하시려면은요. 촬영 자체를 16대 9 비율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촬영 자체를.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워 디렉터는 화면이 4대 3이나 16대 9나 비율을 바꿀 수는 있어요. 어디서 바꾸냐면 요 왼쪽 상단에 여기 톱니바퀴처럼 생긴 환경 설정 버튼이 있는데 그 환경 설정 버튼에서 화면의 비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여기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비율인가요? 그쪽에 가면은 화면 비율이 어디 갔을까요? 화면 비율은 거기가 아니라 선생님들 여기네요. 요거 닫아볼게요. 요 톱니바퀴처럼 생긴 데 말고 여기 지금 보이는 16대 9라는 거 있잖아요. 16대 9하고 4대 3 비율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촬영 자체를 16대 9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프로젝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운받은 이런 타이틀이라던가 이런 거를 16대 9 비율의 소스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촬영한 영상에 이런 타이틀을 적용하려면 제작을 꼭 16대 9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자체부터가 16대 9로 촬영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 영상이 도대체 어떤 영상인지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요거 잠깐 치울게요. 이 영상을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 보십시오. 플레이 버튼 누르면 어떤 소리가 나올 거예요. 제가 산책을 하면서 찍은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찍은 영상이 너무 용량이 커서 카페에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제가 화질을 굉장히 좀 낮춰서 예제를 드린 거예요. 화질은 좋지는 않지만 일단 영상에 이렇게 오리가 헤엄을 치는 영상이 있습니다. 길이는 대충 이제 한 어느 정도가 되겠죠. 길이가 전체 길이가. 뒤에 가면은 똑같은 장면을 계속 이은 건 아니고요. 이 장면에 이어지는 장면이 또 있겠죠.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면서 요런 장면은 사실은 구간이 없어져야 되는 장면이에요. 그쵸? 뭐라고 하는 소리도 나올 겁니다. 제가. 예, 그런 소리도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촬영하는 거 보면 제가 또 중간에 또 촬영하려고 하는 것도 줌인으로 촬영을 시도했고, 그러다 또 제가 또 걸어가면서 화면이 흔들리면서 이런 장면도 영상에서 없어져야 되고, 그쵸? 예. 구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구간이 좀 있다라는 걸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내가 원하는 구간만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그거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끝까지 가면은요. 지금 제가 실수로 카메라를 멈추고 가야 되는데 카메라를 멈추지 않고 그냥 켜놓고 간 상태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구간이 다 선택됐고요. 마지막으로 촬영한 이 장면인데 이 구간을 어떻게 원하는 구간만 선택할까요? 그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멈춰 놓으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제가 드린 영상을 1번 미디어 트랙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 미디어 트랙으로 가져오세요. 끌어오세요. 예, 얘를 끌어서 가만히 마우스 올리시면은요. 지금 전체 길이가 1분 56초 종료 시점이 나와요. 1분 56이라는 종료 시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까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장면이 몇 개 안 되고 다 잘못 촬영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구간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한번 영상을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예제 다운받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늦게 오신 분들은 예제 다운받아서 그 예제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전체 앞과 뒤만 잘라서 쓸 게 아니라 원하는 구간을 따로 구간 선택해서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한 세 군데 구간만 써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러려면은 이 동영상 클립을 선택하고요. 요 위쪽에 기능 도구라고 하는 곳에 보면 가위 그림이 있어요. 이 가위 그림은 분할이라는 개념의 바늘을 쫙 잘라내는 기능이 아니라 구간을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구간 선택. 예, 구간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서 여기서 여기 필요하고 여기서 여기 필요하고 여기서 여기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려야 될 때 이럴 때는요, 자르고 버리고 하는 것보다 구간을 지정해서 그것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간 선택 한번 가위 그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위 그림을 눌러주시면은요, 이 전체 구간이 알려주는 요거 마크 인 버튼하고 마크 아웃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택해 줄 거냐라는 버튼인데, 영상을 재생하다 보면은요,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영상 사용할 거예요. 이 영상은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영상이 플레이가 되면서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간이 아닐 때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어느 구간에 멈출 것인가를 순간 스톱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영상을 찍고 처음 편집하는 거니까 어느 구간까지 사용할 건지를 제가 일시정지를 눌러서 멈추고 알려드릴게요. 예,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사용하겠습니다. 예, 일단 멈춰 볼게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 멈추냐면요. 지금 보이고 있는 요 화면이 네, 확대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00003610이라고 하는 시간에 멈췄어요. 선생님들도 저와 같이 이 구간을 선택을 하려면 여기다가 이거 플레이해서 일시정지 누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36 여기다 20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뭐 16. 네. 그럼 이렇게 써주세요. 현재 여기에 멈춰져 있는 이 시점이 여기에 시간이 36초 20프레임에 멈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다 직접 00003620이라고 쓰시고 엔터 쳐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시간, 더블 클릭해서 분, 더블 클릭해서 초, 더블 클릭해서 20프레임 하고 직접 써주시면 똑같이 제가 원하는 위치에 멈춰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 선택할 때는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다 흐름을 보고 이 내가 촬영한 것에 어느 구간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노는 요 장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장면이라서.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36 엔터 그리고 20 엔터라고 직접 써주면 저와 동일한 위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노란 버튼은 시작 위치고요. 현재 제가 멈춘 구간은 내가 원하는 구간의 첫 번째 구간의 종료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표 시자가 있는 구간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이게 마크 아웃이라고 하는 버튼이에요. 그 마크 아웃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요. 원래 마크 아웃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뒤에. 그런데 내가 원하는 36초 20프레임에 딱 멈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한 첫 번째 구간은 시작하는 구간부터 지금 36초 20프레임에 딱 첫 번째 구간을 제가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또예요, 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누르면 영상은 계속 플레이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 구간만 쓸 게 아니라 중간에 구간 중에 이런 구간은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넘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구간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눌러서 일단은 내가 재생되는 시점에 화면을 눈으로 보다가 요 구간 일시 정지. 예. 일시 정지를 해서 제가 몇 초에 멈춰놨냐면 저 똑같이 쓰세요. 57초. 예.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57초 20프레임이라고 직접 쓰세요. 20프레임, 57초 20프레임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쓰세요. 그럼 딱 시간표 시작은 여기에 멈춰져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잠깐만요. 제가 조금 잠깐만요. 저도 지금 그럼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또 구간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오늘 좀 실수를 했는데 잠깐 봐주세요. 뭐냐면 저는 지금 여기 구간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구간하고 요렇게 세 구간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요 가위 그림을 눌러서 단일 다듬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을 다중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요거 제가 메모해 놓고 다중 선택을 하러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위쪽에 보시면 가위 그림을 눌러놓고 단일 다듬기가 아니라 다중 다듬기를 눌러놓고 해야 돼요. 그걸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 다듬기는 한 구간만 선택하는 단일 다듬기와 여러 구간을 선택할 다중 다듬기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아쉽지만. 그럼 다중 다듬기라는 거 버튼을 눌러 볼게요. 다중 다듬기 버튼을 누르면 다행히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선택해 놓은 첫 번째 구간하고 제가 지금 여기 딱 멈춰 놓은 57초 20프레임이라는 구간에 딱 이게 멈춰져 있어요. 이게 예, 여기가 57초 20프레임입니다. 예, 00 5720이라고 쓰시고요. 엔터 치시면 현재 이 장면이 딱 멈춰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단일이 아니라 다중 다듬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요 마크인 마크아웃으로 첫 번째 구간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어느 구간까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구간이 또 마크인의 구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57초 20프레임에다 멈춰 놓고 요 왼쪽에 여기 마크인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확대해 드려 볼게요. 네, 지금은 57초 20프레임에 멈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크인이란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간 말고 두 번째 구간을 시작할 수 있는 곳에 마크인 버튼이 표시가 되고요. 이제는 두 번째 구간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선택할 건지 또 마크 아웃 구간이 어딜 건지를 봐야 되니까 저 플레이 버튼 또 눌러야 돼요. 플레이 눌러볼게요. 그럼 두 번째 동영상은 이제 요렇게 그러면 잠깐만 멈춰볼게요. 일시정지 눌러볼게요. 지금 이 장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렇게 수동으로 요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시정지를 눌러진 상태에서요. 이번에는 여기를 어떻게 바꾸냐면 00, 01, 00, 25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예. 현재 여기를
0001 0125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더블 클릭해서 쓰시고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 현재 멈춰져 있는 구간에 여기가 이렇게 옵니다. 이게 현재 멈춰 있는 구간이에요, 요게요. 그러면 이 멈춰져 있는 구간이 이제는 마크 아웃이 돼야 돼. 마크 아웃. 예, 요거는 마크 인이 됐고요. 여기 현재 멈춰져 있는 구간은 마크 아웃이 되어서 요게 두 번째 구간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마크 아웃. 예, 마크 아웃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지금 제가 어떤 다중 선택을 했냐면 여기서 요까지가 첫 번째 구간 마크 인, 마크 아웃.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두 번째 구간 마크 인, 마크 아웃 구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 있는 다중 다듬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또 제가 화면을 좀 축소해서 어느 구간을 써야 되니까 이 구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걸어가면서 핸드폰 틀어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 안 되고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내가 멈춰 있는 구간이 어딘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다중 다듬는 타임라인에 여기에 시간 표시자에 00, 01, 12, 00 딱 요 구간에 멈춰주세요. 보이실까요? 제가 써드려요. 지금 여기 구간을 00, 01, 12, 00 이렇게 수정하시고 엔터 치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요 입력해드린 요 시간은 바로 요 시간 표시자가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구간이 시작되는 거니까는요. 여기 마크 인이라는 버튼을 또 눌러줍니다. 예, 마크 인 버튼 눌렀으니까 세 번째 구간이 시작되는 곳이고요. 또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지금 요 나무가 출렁출렁 아이고 아주 짧아요. 아주 짧아요. 그러면 제가 요것도 안내해 드려 볼게요. 네, 몇 프레임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 현재 여기 멈춰져 있는 제가 일시 정지를 했던 이 구간은 또 써드릴게요. 00, 01, 13, 10이라는 구간에 멈춰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여기에다가 직접 더블 클릭해서 하나씩 고치고 마무리 엔터를 치면은요. 딱 요 구간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내가 여기가 시작되는 구간이고 세 번째 구간이 멈춰지는 요까지가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크 아웃을 또 눌러 주셔야 됩니다. 마크 아웃. 그럼 저는요. 지금 몇 번째 구간을 잡았냐면 첫 번째 마크인, 마크아웃 구간 하나, 두 번째 마크인, 마크아웃 구간 두 개, 세 번째 마크인, 마크아웃 구간 이렇게 해서 세 구간 잡았습니다. 근데 조금만 다시 잡아야 되니까 잡아볼게요. 네, 여기에 있는 이 기다란 막대는요,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내가 요거를 요 밑에 있는 요 프레임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확대경이라고 보시면 돼. 네모난 거.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끌고 가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 번째 구간을 어디서부터 내가 구간 선택할 건지 제가 대충 잡아 볼게요. 여기 아니고 여기서부터. 그러면 제가 이제 일단 시간을 알려드릴 거니까 여기서부터.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멈춰 있는 구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멈춰 있는 구간은 확대가 안 돼서 좀 확대 다시 해볼게요. 네. 멈춰져 있는 구간은 여기다 직접 써보겠습니다. 00, 01 요렇게 써주세요. 00, 01, 32, 20 직접 입력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 구간이 바로 요 시간 재생 바가 있는 여기를 네 번째 구간에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또다시 마크 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마크 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촬영한 영상 중에 어디까지 갈 거냐면 여기까지. 다시 시간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여기 멈춰져 있는 요 시간은 00, 01, 53, 20. 제가 불러드리니까 되시겠죠? 00, 01, 53, 20이라는 거 각각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고 엔터 치시면 바로 여기에 네 번째 마지막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다가 마크 아웃을 또 눌러주세요. 이렇게 마크 아웃을 누르시면 총 지금 제가 마크 인, 마크 아웃 해가지고 제가 촬영한 영상 중에서 요 구간, 요 구간, 요거 이렇게 총 4구간만 다듬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 완벽하게 한 영상을 다 쓰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다중 다듬는 이 기능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 활용하므로 가위 그림에서 한 번에 여러 구간을 사용할 땐 다중 다듬기다 라고 해서 여기는 마크 인과 마크 아웃이라고 하는 버튼을 활용해서 여러 구간을 잡아 보시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네 번째 구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요걸 가지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영상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했더니요. 대체적으로 영상에서 제가 구간 선택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사라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간만 선택이 돼서 영상이 간추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시면은요. 아마 우리가 걸어가는 거, 카메라 켜놓고 막 흔들거리고 이동하는 거 그건 없을 거예요, 화면에서. 그래서 오리만 이렇게 헤엄치는 영상하고 담벼락에 단풍이 출렁거리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오리가 이렇게 밑으로 물고기 잡아먹는 영상 이런 식으로 한 4장면만 동영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결과는 보시나 마나 제가 구간을 정확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추후 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 프로젝트 저장, 프로젝트 저장, 그리고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요. 그냥 다운로드라는 폴더에다 저장할 거예요. 다 같이 다운로드 폴더 가십시오. 그리고 파일 이름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다 클릭하셔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구간 선택한 요 장면 4개를 뭐라고 작업할 거냐면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네. 정능천. 이렇게 줄게요. 파일 이름은 정능천이라고 하세요. 정능천. 네, 제가 성북구에 사는데 정능천을 산책하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정능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와 함께 구간을 선택하는 이 구간 다중다듬기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활용했기 때문에요. 우리 동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아주 중요한 거라서 잘 배워보시도록 하고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립 4개가 하나 4개로 분할된 상태죠.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이 잘 안 보여요. 워낙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세 번째 구간을 맨 앞으로 옮길 거예요. 순서를 좀 바꾼다는 소리 영상을. 그럼 어떻게 옮기냐면은요. 아래쪽에 이 더하기 버튼이 있어서 트랙을 확대하는 버튼이 있어요. 예, 조금 한 번만 더하기 버튼 누르면 트랙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 세 번째 담벼락에 단풍 낙엽이 이렇게 흔들리는 장면 구간이 선택이 더 수월해질 거예요. 길이가 늘어난 게 아니라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세 번째 구간을 끌어서 얘를 꾹 눌러서요. 드래그 해가지고 맨 앞으로 이동할게요. 맨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맨 앞으로 이동하면 어떤 멘트가 나오냐면 지금 얘를 덮었으면 안 돼요. 얘가 맨 앞으로 가면서 뒤로 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클립을 맨 앞으로 삽입을 하고 모든 클립을 이동해라 라는 세 번째 메뉴를 눌러주시면요. 순서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클립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그냥 붙이면 돼요. 살짝 이동해서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면 영상을 우리가 구간을 선택해서 순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 눌러서 제일 먼저 0초에는 이렇게 바람이 부는 요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요. 멈춰 볼게요. 세 번째 구간이 맨 앞으로 왔어요. 그쵸? 세 번째 구간이 맨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구간이 전체적인 재생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보세요. 너무 짧고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 번째 맨 앞으로 옮겨져 있는 낙엽이 흔들리는 이 장면을 더 길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재생되는 걸 좀 길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장면은 없지만 요걸 좀 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이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이거를 속도를 조금 늦게 주는 거예요. 천천히 재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기 이동해서 옮겨놓은 지금 보이는 요 영상의 길이를 제가 한 2배속으로 0.5배속으로 늘려볼까요? 그러면 2배속이라는 거 빨리빨리 돌린다고 하는 거니까 영상이 더 빨라지는 거니까 속도를 한번 늘려볼게요. 그러면 가장 짧은 구간이었던 영상을 눌러놓고 이 영상의 비디오의 재생 속도를 현재 재생 속도보다 더 느리게 돌려서 길이를 늘릴 수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지금 이 앞에 있는 클립을 누르신 다음에 도구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도구. 그 도구에 가시면은요. 여기에 파워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 도구. 확대해 드려 보겠습니다. 예, 요거 눌러놓고 도구에 파워 도구를 누릅니다. 파워 도구를 누르시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파워 도구들이 보입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거기서 비디오 속도라고 하는 요 비디오 속도라고 하는 요 체크박스에 비디오 속도를 눌러주시면 속도를 조정하는 그런 버튼이 생깁니다. 예, 그거를 딱 눌러 놓으시고 지금 제가 선택한 요 클립 있잖아요.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 1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0.5로 줄여볼게요. 0.5로. 직접 써도 돼요. 더블 클릭해서 0.5 이렇게. 0.5를 누르고요. 속도를 한번 플레이를 눌러보면은요. 낙엽이 흔들리는 속도가 아까보다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0.1배속으로 해봐요. 0.1로. 그리고 나서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보세요. 출렁출렁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뭐 이렇게 해서라도 동영상의 길이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배속으로 작업했던 영상이 0.1배속으로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막 10초 동안 나온 영상이 10분의 1만큼 늘었다. 그럼 100초가 되는 거죠. 그만큼 길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0.1초는 좀 그렇고 0.3초 정도로 줄여볼게요. 0.3초로.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요. 여기 보세요. 현재 여기에 보면은 느낌표처럼 생긴 게 보이면서 현재 이 도구, 이 클립이 파워 도구로 작업이 됐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요. 전체 재생 길이가 아까보다는 굉장히 많이 한 3, 4배 정도 넓게 이게 길어졌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속도를 보면 플레이 눌러볼게요. 요 정도. 나무가 출렁출렁 거리긴 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재생 시간이 좀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멈춤. 지금 이게 클립이 분할 구간 선택해서 이게 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파워 도구는 지금 선택한 요 구간에만 속도가 재생이 적용된 거고 나머지는 1배속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좀 늘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업한 지금 요 구간 선택하는 거랑 도구에 어떤 걸 배웠냐면 파워 도구라는 걸 배웠어요. 파워 도구.
그리고 파워 도구를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속도를 조절했죠. 속도.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구간이 굉장히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워 도구까지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배운 걸 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활용을 할 거냐면,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너무 짧은데 방법은 멋진 타이틀을 이용해서 타이틀을 쓸지 다른 타이틀을 갖다 놓을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입자룸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입자룸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입자룸 눌러 보겠습니다. 네, 입자룸을 누르시고 현재 여기는 다운로드가 눌러져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일반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일반. 일반이라는 거에 가면 단풍나무처럼 떨어지는 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속도를 0.3배속으로 느리게 만들어 놓은 이 클립에 이 입자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입자는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입자는 별도로 입자 트랙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이는 요 입자의 일반의 단풍나무라는 거를 2번 비디오 트랙이 있어요. 2번 비디오 트랙에 0초로 이렇게 끌어오세요. 0초로 끌고 오세요. 예, 0초로 끌고 온 상태에서 제가 한번 플레이를 눌러보면은 여기에 이제 단풍이 이렇게 주룩 떨어지는 입자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입자가 좀 길지요. 그래서 호숫가에 있는 이 오리들한테도 입자가 같이 적용이 되는데 뭐 그렇게 나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있는 입자를 그냥 10초 정도 유지를 그냥 할 겁니다. 그래서 입자라는 거는 장면 위에 뭔가를 효과를 좀 내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제가 더 멋있는 걸 한번 줘볼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타이틀이라는 거 다운 받았거든요. 타이틀. 예. 근데 타이틀을 갔더니 다운로드를 받은 타이틀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연꽃 모양의 타이틀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에는 더 엔드라는 걸 사용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여기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존에 있는 타이틀 한번 써볼게요. 그럼 기존에 있는 타이틀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는 타이틀은 여기서 써볼게요. 확대해 드려 볼게요. 네, 타이틀이라는 곳에서 모든 컨텐츠라고 눌러주세요. 모든 컨텐츠. 그리고 모든 컨텐츠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네이버 클로바 1, 2, 3, 4라는 게 기존 제공하는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D 타이틀도 마찬가지고 기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울리는 타이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기본 타이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기본 타이틀. 그러면 이 기본 타이틀을 또 어디다 가져와야 되냐면 혹시 작업 화면에 여기에 타이틀 트랙이 보이시죠? 타이틀 트랙. 타이틀 트랙으로 이 기본이라는 모든 컨텐츠에 있는 카테고리에 있는 기본 타이틀을 이 타이틀 트랙의 0초에다 끌어다 갖다 놓겠습니다. 쭉 끌어가지고 오세요. 0초에다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0초에다가. 그런데 0초 구간에요. 10초 정도 되는 타이틀인 것 같아요. 길이가.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내 타이틀이라는 글자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타이틀이에요. 디자인적인 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타이틀을 수정해야 돼요. 글자도 고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효과도 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타이틀 디자이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타이틀 트랙에 가져온 타이틀을 눌러놓고 위쪽에 디자이너라는 메뉴 도구 눌러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타이틀 디자이너라고 하는 화면이 나왔을 거예요. 이건 별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창이에요. 그러면 맨 위에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이 화면에다가 제목을 써야 돼요. 그쵸? 예, 제목을. 그러면 여기 타이틀에다가 간단하게 제목을 쓸 겁니다. 굳이 뭐 제목을 써도 되겠지만 뭐 길게 영상시 같은 느낌으로 쓰시는 분도 좋을 것 같고 제목 쓰고 나중에 영상시 같은 느낌은 다른 데 써도 되겠죠? 일단은 간단한 타이틀을 써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쓸까요? 그러면 가을이 가을이 주는 풍경. 뭐 가을이 주는 풍경 아니면 가을 풍경이라고 주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가을 풍경이라고 좀 줄게요. 가을 풍경. 요런 텍스트가 하얗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을 풍경이라는 텍스트에 보면은 문자 사전 설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문자 사전 설정. 그 문자 사전 설정을 눌러 놓으시고요. 요 멋진 단풍 사진하고 어울릴 만한 텍스트를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눌러주기만 하면 글씨가 바로바로 적용이 되니까 가장 어울릴 만한 사전 설정된 샘플을 클릭해 주십시오. 예, 보라색도 좋고 뭐 붉은 계열도 좋고 선생님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글자를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 사전 설정까지는 마음에 들지만 예를 들어서 글자 서체라던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보죠. 요거를 스크롤바를 끝까지 위로 올리셔가지고요. 문자 사전 설정된 걸 접어버리세요. 그러면 화면에 글꼴 단락이라는 게 있고요. 그걸 이렇게 내용을 펼쳐주시면 이 기본 스타일의 서체, 크기, 색깔을 조금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에리얼이라는 웹상의 가장 기본적인 서체 말고 내가 좋아하는 서체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영어로 되어 있는 서체들을 주시면 안 되고요. 한글로 된 서체를 주셔야 돼요. 한글 서체. 그래서 잘 가면 뭐 HY로 나오는 그런 서체들이 좀 있으니까 HY 계열의 서체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을 풍경의 서체가 변경되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내가 제목을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 지금 이 텍스트는 기본 설정된 기본 타이틀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 보면 효과라는 거에 보면은 효과가 하나도 적용이 안 됐어요.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뚝 하고 멈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타이틀이 예, 멈춰 놓을게요. 동영상 멈춰 놓을게요. 예, 지금 이 타이틀한테 제가 일단 멈춰 놓고 이 타이틀을 눌러놓고 테두리 누르셔야 돼요. 테두리. 테두리를 눌러놓고 효과라는 데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효과라는 게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시작 효과. 그러면 여기에 일정 동영상이 시작이 될 때 이 글자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시작되는 효과 마음에 드는 거나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 시작 효과라고 하는 거 메뉴에 스크롤바를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요걸 접는 효과가 있어요. 접는 효과를 눌러주시면 그제서야 종료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 타이틀이 시작되는 앞에 한 3초 구간 나오는 효과고 종료 시점은 타이틀이 끝나기 한 3초 정도에 사라지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종료해라 라는 느낌으로 종료 효과라는 걸 눌러놓고 펼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종료되는 그런 느낌의 다른 기능들을 한번 가만히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이게 미리 보여져요. 어떤 식으로 얘가 움직여질 거냐는 거 미리 보여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번 어떻게 사라지게 할 것이냐 그것도 한번 마우스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왼쪽으로 구르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예, 요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 다음에 끝나기 한 3초 전에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타이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개체와 효과는 바로 기본 타이틀에 주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렇게까지만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태 그대로 여기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타이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이 타이틀이라는 것은 다운받은 스타일도 있지만 기본이 되는 스타일에서 사전 설정색, 그 다음에 종료 효과, 시작 효과 이런 것들로 나만의 타이틀을 만들어 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타이틀 만든 거를 연장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초예요. 생각보다 10초 기간이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똑같은 오리만 보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은 이번에는요 어느 장면이 멈춰 놓냐면 제가 이제 어느 시간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장면에 딱 멈춰 주셔야 되는데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은, 제가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미리 보기 화면이라는 이 부분에 현재 보고 있는 장면의 시, 분, 초, 프레임을 지정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다가 쓰세요. 직접. 예, 00, 46, 20 이렇게 멈춰 놓겠습니다. 00, 46, 20이라는 그 순간에 딱 멈춰 놓으시면은요, 딱 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 장면이. 예, 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 오리가요 물속으로 쭉 다이빙을 해서 고기를 잡아먹는데요. 그게 너무 재미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오리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걸 보는 것보다는 중요한 장면을 볼 때는 화면이 좀 이렇게 줌인, 확대가 돼서 오리를 좀 크게 클로즈업을 하면은 훨씬 더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장면을 확대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줌인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렌즈를 오리에다 바짝 갖다 대서 오리만 클로즈업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거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딱 멈춰 놓으셔야 되니까 현재 보고 있는 장면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미리 보기 화면에서 00004620이라고 각각 더블 클릭해 쓰고 엔터 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클로즈업 기능은 요 클립을 선택하고 도구에 가시면 파워 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워 도구. 아까 우리 파워 도구 가봤잖아요. 파워 도구 누르겠습니다. 여기 도구의 파워 도구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지금 속도를 조절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그 기능이 아니라 오늘은 여기 자르기라는 기능을 할 거예요. 자르기. 제가 말씀드린 클로즈업이라는 그런 기능하고 좀 다른 것 같지만 이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에는 바로 잘라내는 기능도 있지만 줌 기능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자르기가 눌러져 있는지 체크하시고 잘라내기 줌 기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줌 기능을 눌러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장면을 클로즈업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현재 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요, 일단 제가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 거예요. 플레이 하다가요, 얘가 왜 물속으로 안 들어가? 요때 멈춰 놓을게요. 현재 오리가 이렇게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느 정도에 멈춰져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지금 요거를 정확하게 맞춤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아까까지만 해도 몇 분 몇 초에 멈춰 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직접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플레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 멈춰 놓고 다시 하셔야 돼요. 멈춰 놓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오리가 물속으로 이렇게 반쯤 고개를 숙이는 장면에다가 일시정지 멈춰 놓으세요. 해볼게요. 플레이 누르고 좀 더 갑니다. 더 갑니다. 일시정지. 요 장면. 여기 있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멈춰 놓으시면 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 장면에다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에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현재 내가 멈춰놓은 구간에다가 키프레임이라는 구간을 여기 포인트를 잡아 놓겠다. 키프레임입니다. 키프레임. 키프레임에다가 별도의 줌 기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요 키프레임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요 시간 표시자가 딱 멈춰져 있는 구간에 빨간 점이 잡힙니다. 요 구간에 키프레임이 있는데 어떤 키프레임이냐면 제가 요 오리만 카메라가 줌인으로 당겨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화면을 축소하면 요걸 좀 이렇게 확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확대해야 돼요. 요것도 조금 확대 좀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은요. 현재 내가 키프레임이라고 눌러놓은 이 장면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이게 카메라에 송출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요 구간에서 요 오리만 요렇게 클로즈업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조절점을 요렇게 조절을 해야 돼. 요 키프레임에서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절점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요거 잘 확대하셔가지고요. 아니면 여기 스크롤바가 있어요. 좌우 스크롤바가. 그거 이용하셔가지고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줄여옵니다. 예, 줄이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요. 카메라가 비치는 장면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까는요. 전체 화면이 비쳤던 것에서 현재 이 프레임에서는 점점 카메라가 오리만 비쳐라. 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줄이면은 오리만 더 보이겠죠. 오리만 더 보이겠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미리 보여지는 거. 오리가 정가운데가 아니네. 그러시면 요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파란색 동그란 점이 있는데 그 파란색 점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요. 여기 지금 미리 보기 화면이라는 곳에 정중앙에 오리 궁뎅이가 보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카메라의 앵글을 이렇게 줄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프레임에서는 전체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전체 영상이 보이다가 점점 요 키프레임이라고 표시하는 요 구간에서는 오로지 오리 궁뎅이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요. 다시 전체적으로 옆모습 비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갑니다. 잘 보세요. 플레이 누릅니다. 여기까지는 오리를 비춰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리가 가지요. 멈춤. 여기에 한 마리, 두 마리 오리가 다 보여요. 이때 멈췄어요. 제가. 일단 선생님들도 늦게라도 멈춰주세요. 요거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요거 내가 직접 드래그를 해가지고요. 내가 어떤 장면에다 키프레임을 추가할지는 다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장면이 좋다, 요 장면이 좋다. 어디 구간이든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다시 요 장면에다가 키프레임을 추가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이라는 거는 요거예요. 다이아몬드의 더하기 버튼입니다. 클릭. 그럼 빨간색 점이 찍히죠? 이 상태에서는 카메라가 여기만 비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만 비치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나오잖아요. 카메라에는 송출되는 게. 그래서 지금 방금 방금 키프레임을 추가한 이 구간에서는요. 다시 조절 버튼을 이렇게 늘려가지고요. 이렇게 늘려서 전체 연못이 비칠 수 있도록. 만약에 조절이 됐는데도 정 가운데가 안 잡히면은요. 여기 있는 하늘색 점이 있어요. 그 하늘색 점을
영상의 정 가운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 키프레임에는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요 연못에 요 정도 너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요걸 미리 본다고 생각하시고요. 좌우 상하에 검은색 화면이 나오지 않도록 요 키프레임에서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전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일종의 파워 도구 중에서 줌인, 줌아웃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절점이 카메라가 송출이 되는 영역인데 여기에 각각의 키프레임을 눌러서 요 장면에는 여기만 보여져라. 다시 요 장면에는 전체가 보여져라. 이렇게 카메라의 범위를 지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더 할 수는 있지만 확인 버튼 눌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확인. 그럼 보세요. 요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연못에 점점점 오리가 보이다가 점점점 오리만 비춰주다가 예, 이렇게 쏙 들어갈 때 오리가 클로즈업 됐고요. 점점점 카메라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전체 화면을 다 비춰주는 영상이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걸 우리는 파워 도구의 잘라내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멈춰 놓으시고 파일에서 저장, 프로젝트 저장을 눌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저장.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을 안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